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 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지난 6일 LA에서 시작된 LA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난 10일 기준 시위 참가자 약 70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시위대는 14일 노킹스데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시위 6일 차인 어제 기준 미국 전역에서 700여 명의 시위 참여자가 체포됐습니다. LA에서 380명, 샌프란시스코에서 154명, 뉴욕 86명, 시카고 17명, 필라델피아 15명, 텍사스 12명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LA에서 시작된 야간 통행 금지령은 어제는 워싱턴주 일부 지역에서도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주말인 오는 14일 노킹스데이 시위가 미국 전역 1,500여 곳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국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퍼레이드 때 예상되는 시위에 관해서도 시위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매우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는 LA 시위 확산을 최대한 봉쇄하는 동시에 타 지역에 대한 군 추가 투입을 예고하는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치러진 뉴저지 예비선거에서 1월 본선거에 출전하는 각 정당의 후보들이 확정됐습니다. 한인 후보들도 잇따라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민주공화 야당의 주지사 후보는 민주당의 경우 미키 셰릴, 공화당은 잭 시아타렐리 후보가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던 민주당의 경우 미키 셰릴 후보가 득표율 34%로 2위 라스바라카 후보를 비교적 여유있게 따돌리며 민주당 주지사 후보가 됐습니다. 스티브 플롬 저지시리 시장은 15.9%, 조시가 타이머 연방 하원 의원은 11.8%를 득표해 3위와 4위에 머물렀습니다. 공화당의 경우 독주가 예상됐던 잭 시아타렐리 후보가 67.8%란 압도적인 득표율로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예비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도 선전했습니다. 주 하원 37선거구 엘렌박 후보는 25.7%를 득표해 전체 6명의 후보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박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이룬 샤마 헤이더 후보가 차지해 나란히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반면 데니얼 박 후보는 11.2% 득표율에 그쳐 낙선했습니다. 엘렌박 의원은 어제 승리가 확정된 후 단상에 올라 선거를 도와주고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We couldn't have done this, Shama and I, without you guys here. We think about this primary. We have so many people supporting us, volunteers, unions, everyone. And honestly, I had to say, even though it was really exhausting, this was probably one of the best experiences of my life. 한인 최초로 버겐 카운티 커미셔너에 도전했던 크리스 정 후보는 득표율 4위에 그쳐 고배를 마셨습니다. 각 타운 시의원 선거에서는 4명의 한인 후보가 모두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포트리에서 5선에 도전하는 피터 서, 올드 테판에서 재선에 나선 고트 권, 팰리세이즈 팍 크리스 곽, 노스베일 케네스 조 모두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7월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대부분 전진했습니다. 가족이민 1순위는 한 달 이상 앞당겨졌으며 이 A순위는 8개월이나 빨라졌습니다. 취업이민도 3순위 우선일자가 소폭 개선됐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25년 7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대부분 순위에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진전했습니다.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가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6월 8일에서 2016년 7월 15일로 한 달 넘게 진전했습니다. 영주권자 직계가족 2A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도 2022년 1월 1일에서 2022년 9월 1일로 8개월이나 빨라졌습니다. 가족이민 2B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9월 22일에서 2016년 10월 15일로, 가족이민 3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11년 6월 22일에서 2011년 8월 1일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가족이민 4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 문호가 진전됐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2월 8일에서 2023년 4월 1일로 진전했으며 3순위 비숙련직도 2021년 6월 22일에서 2021년 7월 8일로 앞당겨졌습니다.
3순위 숙련직의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23년 3월 1일에서 2023년 5월 1일로 2개월 진전했습니다. 나머지 취업이민 문호는 지난달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현재 취업이민 중 1순위와 5순위만 비자 발급과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500만 달러 영주권, 이른바 트럼프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위한 공식 웹사이트를 공개하고 직접 홍보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 트루스소셜에 골드카드 비자 접수를 시작했다며 수천 명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이자 최고의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아름다운 길에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느냐고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웹사이트는 트럼프 카드가 온다는 문구와 함께 이름과 국적,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2월 투자 외국인을 위한 기존 EB5 비자 대신 구매 즉시 영주권 획득과 장기적으론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한 골드카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아마 100만 장 정도 팔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며 러시아 재벌들의 자격 부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4월엔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골드카드를 공개하며 2주 안에 출시될 예정으로 꽤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의료 조력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하원에 이어 주의회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주지사가 서명하면 뉴욕주는 미국에서 12번째로 조력사를 허용하는 주가 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어제 뉴욕주 상원은 불치병 등으로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 조력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35표, 반대 2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2명 이상의 의사로부터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는 의사에게 약물을 요청해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가 조력사를 요청하기 위해선 그의 사망으로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성인 2명이 증인을 서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의사는 해당 환자의 정신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안이 올해 초 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 상원 문턱도 넘으면서 뉴욕주는 미국 주 중에서 12번째로 조력사를 합법화하는 데 한 발 더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다만 민주당 소속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서명을 할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호컬 주지사 대변인은 주지사가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의료 조력사는 환자가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투약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종의 적극적 안락사로 분류됩니다. 현재 스위스와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와 캐나다 등이 이러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이번 달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폭등에 따른 대책으로 390만 명에 달하는 요금 납부자에게 소득에 따라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250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반기고 있지만 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꼼수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 정부가 4억 3천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며 뉴저지에서 전기요금을 내는 대부분의 가구에게 100달러가 지원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가정은 최대 250달러까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에 따르면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닌 전기요금 크레딧 형태로 지급됩니다. 주 정부가 지급하는 요금 크레딧은 7월 이후 전기요금 청구서부터 1에서 2회에 걸쳐 적용될 계획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 몇 주 안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기요금 구제책은 주 정부 공공시설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저지 전기요금은 이달부터 최대 20% 인상되면서 여름철 전기료 폭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동부 지역에 공급되는 전력 도매 가격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주지사의 갑작스런 전기료 지원 방침에 선거를 의식한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는 올해 선거에서 주지사와 주 하원 의원 120명 등을 새롭게 뽑게 되는데 전기료 폭등 등에 따른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갑작스럽게 발표된 대책이란 지적입니다. 뉴저지주 등 7개 주에서 달걀로 인해 수십 명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7일 어거스트 에그 컴퍼니란 회사가 유통한 달걀로 인해 최근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가 7개 주에서 최소 79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없지만 이 중 21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감염 사례가 발생한 주는 뉴저지, 켄터키, 네브래스카, 네바다, 애리조나, 워싱턴, 캘리포니아 등 7곳입니다. 감염 사례 중 대부분인 63건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으며 네바다와 워싱턴에서 각각 4건, 애리조나에서 3건, 네브래스카와 뉴저지에서 각각 2건, 켄터키에서 1건 보고됐습니다. CDC는 많은 사람이 치료 없이 회복해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확인된 주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제 감염자 수는 보고된 수치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회사는 살모넬라균 감염 가능성으로 인해 갈색 유기농 달걀과 갈색 방사사육 달걀 약 170만 개를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달걀은 지난 2에서 5월 이들 7개 주를 포함해 뉴멕시코와 일리노이 등 9개 주에서 유통됐습니다. 살모넬라 식중독의 주요 증상으론 설사, 발열, 심한 구토, 탈수, 복통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환자는 일주일 이내에 회복됩니다. 그러나 영유아, 고령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겐 감염이 심각할 수 있으며 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CDC는 리콜 대상 달걀을 즉시 폐기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고 달걀과 접촉한 모든 표면을 철저히 세척 및 소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계열 변이 님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WHO가 경계에 나섰습니다. 지난 2주간 미국 내 감염자의 37%가 님버스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어제 WHO가 님버스를 모니터 대상 변이로 지정하고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님버스는 지난 7일까지 2주간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 사례의 37%를 차지했습니다. 또 다른 오미크론 변이 LP8.1과 거의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 2주 전 님버스가 15%, LP8.1이 57%였던 점을 감안하면 님버스의 감염 비율이 급증한 것입니다. 님버스는 올해 1월 22일 첫 보고 이후 5월 18일까지 22개국에서 유전자 분석 518건이 확인됐습니다. 4월 셋째 주 기준 글로벌 유전자 분석 사례 중 님버스의 비율은 10.7%로 4주 전 2.5%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WHO는 님버스 변이가 높은 전염력을 가졌을 가능성은 있지만 중증도는 기존 변이들과 비슷하며 현재 승인된 백신들 역시 효과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까지 4주간 전 세계에서 보고된 코로나19 사례는 총 20만 6천여 건으로 4주 전 같은 기간보다 17만 9천여 건이 증가했습니다. 태국에서 18만 1000건, 브라질에서 8,600건, 영국에서 5,100건, 그리스에서 2,600건, 프랑스에서 1,300건이 발생했습니다. 5월 말 이래 최근 2주간 중국, 홍콩, 대만 등에서도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어 6월 하순 WHO의 업데이트 집계에서는 코로나19 확진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